네, 안녕하세요. 한자 강의를 맡은 강사 이본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거의가 다 우리가 한글이지만 90% 이상이 한자에서 온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한자를 배우게 되면 우리말 뜻을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지금까지 답답하게 그냥 무슨 뜻인지 들어서 알았지만 이제 뜻을 알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입문에 들어왔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공부하는 학습자들의 특별히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는 보세요. 천류불식이라고 하는 이거 그냥 한자의 뜻을 모르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오늘 한자를 배우게 되면 이렇게 좋습니다. 천은 내천자, 류는 흐를 유자, 불은 아닐 불자, 식은 쉴 식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류라고 하면 냇물이 흐르듯이 불식, 쉬다, 쉴 식자예요. 쉬지 않고 계속 배우는 사람의 자세는 그래야 된다. 오늘 배우고 내일 또 쉬고 이렇게 하되면 학습의 효과가 별로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천류불식이라고 계속 그냥 쉬지 않고 배운 것을 또 공부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학습자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의 학습자 자세는 마찬가지로 중국 하면 공자의 4대 성인이라고 하죠. 공자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이 묶어놓은 책 이름을 논어라고 하죠. 논어에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는 불, 또 여기 불 있죠? 아닐 불자, 아니다. 치, 불치, 마음 심자예요. 마음으로 수치스러울 치자예요. 수치스러워하지 말아라. 불치, 하. 이렇게 있어. 불치하문이다. 불치하문이다. 치는 수치스러울 치자예요. 마음 심자가 있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무엇을? 함은 물어보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아랫사람, 아래하자요. 직위가 아래이건 나이가 아래이건 손녀건 손자건 며느리건 아들이건 사람들에게 나보다 조금 더 학식이 있다 하면 마음을 열고 물어보는 자세가 공부하는 사람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고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린 사람, 그게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세, 이게 공자님의 말씀, 논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특별히 한자를 공부할 때는 쓰는 순서가 있어요. 쓰는 순서를 갖다가 불치하문 들어만 보세요. 불치하문 하시고 오늘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에 대해서 잠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가 해서 한 9가지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쓴다. 첫 번째가 하나, 둘, 셋. 이게 석삼자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는 게 한자 어떤 글자든지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쓴다. 두 번째는 썼어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쓴다. 이게 내천자예요. 내깔이라서 그래. 내깔. 이게 뭐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왼쪽부터 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쓴다. 세 번째는 뭐예요? 가로획과 세로획이 교차할 때는 교차라는 게 이렇게 교차할 때는 이렇게 교차라는 건 이렇게 뭐예요? 가로 지르는 걸 교차라고 그러죠. 교차할 때는 뭐부터 쓴다? 가로획부터 쓴다. 가로획부터. 이게 뭐예요? 이 가로부터 쓰고 세로 쓴다. 이게 뭐죠? 열십자예요. 열십자. 네 번째는 삐침과 파임이 만날 때는 삐침을 먼저 쓴다. 이게 사람 인자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삐침이라고 써요. 삐침. 이거를 파임이라고 하거든요. 뭐부터 쓴다? 삐침부터 쓰고 파임부터 쓴다. 삐침 쓰고 파임 쓴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을 때는 바깥쪽부터 쓴다. 이날 인자예요. 원인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게 바깥쪽에 입구자인데 여기를 쓰고 그 다음에 안을 쓴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바로 다섯 번째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꿰뚫는 흙이 있을 때는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 이게 뭐예요? 획이라고 하는 것은 붓이 먼저 가서 한 번 끝나는 걸 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운데 중자예요. 가운데 중자일 때 이거를 꿰뚫는다 그래요. 딱 이게 중심을 꿰뚫었죠. 꿰뚫는 획은 가장 나중에 쓴다. 꿰뚫는 획은 가장 나중에 쓴다. 그다음 7번. 7번은 좌우 모양이 같을 때는 가운데부터 쓴다. 좌우 모양이 같을 때는 가운데 쓴다. 이런 게 있어요. 작을 써자거든요. 좌우 모양이 같을 때는 가운데를 먼저 쓴다. 이게 작을 써자. 이렇게 쓸 때는 이것부터 쓰고, 이제 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을 때, 똑같을 때는 가운데부터 쓴다. 그 소리다. 이제 하면서도 계속 나가게 돼. 이런 게 있다. 받침을 나중에 쓴다. 이게 어려운 글자인데요.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상봉할 때 만나다야, 만나다. 이걸 있고 또 있어요. 왼쪽에 또 있는데 이거를 받쳐준다 그래. 이 받쳐주는 걸 받쳐주는 그러한 받침은 가장 나중에 쓴다. 이거 이런 게 바로 이게 다 있습니다. 9. 9번째는 오른쪽 위의 점은 나중에 쓴다. 이게 큰 대자거든요. 큰 대자에다가 이렇게 점 하나 쯤은 개견자가 돼요. 점은 가장 나중에 쓴다. 그 소리예요. 또 예를 들어 이렇게 쓰고 큰 대자에다 가운데 이렇게 쓰면 클 태자가 태양이라고 했대. 점은 가장 나중에 찍는다. 이런 게 바로 필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순을 좀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왜 신경을 써야 하느냐? 한자가 예쁘게 쓰지고 빨리 써지고 그러기 위해서 필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 좀 맛배기로 하시고요. 한번 오늘 공부한 거 볼까요? 이렇게 지금 요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똑같은 글자 중에 위에서부터 쓴다. 이것을 또 왼쪽부터 쓴다. 가로획부터 쓴다. 삐침과 파임이 있을 때 삐침부터 쓴다. 안과 가시 있을 때는 바깥에부터 쓰고 안에 쓴다. 또 이런 꿰뚫는 흙은 어떻게 쓴다? 나중에 쓴다. 이렇게 대칭일 때는 대칭이라는 게 똑같다 소리예요. 똑같을 때는 가운데부터 쓰고 자글소가 이거 자글소예요. 자글소는 가운데부터 쓴다. 이런 받침이 있을 때는 받침은 나중에 쓴다. 이런 점은 가장 나중에 찍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순에 있어서 이렇게 쓰는 거로 됩니다. 오늘 시간에 특별히 공부하는 학습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천류불식이다. 오늘 요거 지금 벌써 9개 배웠습니다. 9개 뭐예요? 10개, 11개, 12개, 13개 막 이런 배웠죠. 이런 글자들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늘 천류불식을 잊지 않고 늘 복습할 수 있는 그런 학습자들이 되어서 쉽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은 배우고 싶어서 오셨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